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식량 안보 위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유럽의 빵공장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며 식량 공급망에 1차 충격이 가해진 데다가 다시 인도 등 주요 식량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하는 2차 파동으로 연결되면서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동맥경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가격 폭등에 식량 안보가 중첩된 이중 파고는 국내 식탁 물가까지 초비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기구 WFP는 지난 5월 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서 2021년 식량 불안정 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가 53개국가 1억 9,3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는데요. 올해는 이 같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식량 위기가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등을 둘러싼 미중 대립 구도에 러시아까지 새롭게 가세하면서 신냉전 반세계화 물결이 인도적 차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식량 문제로 빠르게 비화되고 있어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구촌은 기후변화로 식량과 물류 등에서 이미 엄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화 덕분에 식량 문제에서만큼은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식량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계 식량 안보 지수 GFSI는 32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내 최하위권입니다. 식량 자급률을 보면 2015년 50.2%였는데 2020년은 45.8%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특히 2015년 1%였던 미래 자급률도 2020년에는 0.8%로 더욱 나빠졌고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도 2020년 20.2%에 그치고 있는 등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연방헌법 104조의 식량 안보 달성을 국가 기본 책무로 명시하고 있고요. 세계 식량 안보 지수 8위인 일본의 경우는 논, 밭, 작물 수입 보존 직불제로 밀, 보리, 콩, 감자 등의 생산 지원을 통해 일찍부터 식량 위기에 대비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도 주요 식량을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쌀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도입하고 품종 개량, 농기계 산업 육성 등 강력한 대책을 펼쳐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쌀 못지않게 소비량이 늘어난 밀이라든가 콩 등에 대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주요 식량 곡물에 대한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 이용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입니다. 합계 출산율 0.81명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또 인구 감소로 주요 도심권을 제외하고는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46.8%로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시행정이나 구태의연한 지역균형 발전식 접근이 아니라 갈수록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지역을 중심으로 경장 면적을 넓히고 과학적 영농법을 도입해 식량 안보에 대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스마트팜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촌 인력 부족과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실 기술인 ICT 융복합 서비스를 적용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가축 및 수산물 등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에서 자동 관리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편리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온도, 상대 습도, 광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 환경 정보 및 생육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단계별 정밀한 관리와 예측 등이 가능해서 수확량, 품질 등을 향상시켜 수익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농, 림, 축, 수산물의 상세한 생산 정보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 신뢰도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 경북 상주 등에서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발하게 시험 가동 중입니다. 스마트팜은 한마디로 신성장 동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팜을 육성한다고 해도 이를 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스마트 농부가 없다면 그 또한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러므로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이 연계 IT 성장 동력에 맞는 스마트 농부인 젊은 후계농을 빠른 속도로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언젠가 끝나면 식량 등 물가 폭등 문제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한 판단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백신 공급 대란, 백신 민족주의를 지켜봤습니다. 이어 반도체가 그랬고 최근에는 원유와 가스, 식량이 자극 우선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식량 안보를 넘어 식량 주권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공존의 질서를 구가하던 세계화는 오늘날에 이르러 석양처럼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강하고 준비된 나라, 미래 변화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시사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